남녀 간 소통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기 이전에 남녀 간의 차이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진짜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 요소에 따라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어떤 것들, 우리가 다른 것 중에서 혹시 인상적인 것,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남녀 간의 차이에.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네. 남자는 존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인상, 네.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맞아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래요. 네. 또 다른 분들은? 여자는 only 한 사람, 네. 남자는 많은 사람에게서 오로지 그것만. 그 표현을 풀 센텐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곡되기 쉬우니까. 뭐라 그랬죠? 여자는 많은 것을 원하지만 한 남자한테서 원하고 네. 남자는 하나만 원하지만 많은 여자들한테 그런 게 인상이 남다 이거죠? 예.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이런 측면이에요. 가령 글쎄요, 꽁 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글쎄 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좀 약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데 여자는 용서를 하되 잊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그 홍일점 입장에서 이 공감해요? 네, 공감합니다. 상처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죠. 그래서 싸울 때 보면 남자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예. 여자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잊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바람 피운 내력을 쫙 읊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 경우입니다. 어머님이 이 방송 들으시고 무척 흐뭇해 하시겠습니다. 네. 그런 남자는 혹시 없어요? 여자 같은. 잊기는 하되 용서하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 간혹 있죠. 간혹. 네, 간혹.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네. 있어요. 네, 보편적인 이야기. 남자들 경우에 보편적인 성향은 이러하다, 여자들 경우는 이러하다. 네, 그런 이야기. 여자는 여자와 고양이가 닮았다고 그래요. 네, 아, 그렇죠. 네. 아, 그래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와 더 닮았다. 고양이를.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닮았다는 말이 왜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고양이를 좋아해서요? 네. 고양이과에서? 고양이. 아, 고도님 보니까 고양이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죠? 네. 네. 눈도 빠릿빠릿하고, 광채도 레이저도 나오고. 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고담님은 퓨마랑 좀 비슷한 자태를 갖고 퓨마요? 퓨마? 표범, 뭐. 아, 표범이요? 네. 오, 좋게 봐주시네요. 자, 고양이들이 또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치면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인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주인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좀 좋아하는 편인 거 성향이 있거든요. 아,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네. 습성적인 어떤 예. 배려의식? 배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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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어떤 공격성이 강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푸근한, 아니면 배려심? 이런 게 있으니까 고양이가. 여자들이 좀 더 따스해서 부드러워서 고양이가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아니면 목소리 톤이라든가. 주변에서 보면 고양이를 키우는 여자는 많아도 고양이를 키우는 남자는 그렇게 그러네요. 많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고양이나 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야수의 본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하고 관련도 있지 않을까요? 고양이들이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는 데는 이런 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개구장이 사는 애들이 막 고양이 꼬리 막 붙잡고 잡아당기고 네. 네. 그럼 고양이는 상당히 고통이에요. 네. 또는 동물병원 가서 주사를 맞는다. 그럼 고양이는 아파요. 네. 근데 그 주사를 넣는 수의사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네. 남자들한테 당하는 아픔이 더 많다는 거죠. 고통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남자 발소리만 들어도 고양이들이 달아난다고도 해요. 심지어 이런 그 흥미로운, 저도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말이죠. 고양이과 야수들, 호랑이, 좀 아까 나온 표범, 재규어, 퓨마, 이런 고양이과 야수들이
남자들을 더 많이 공격한대요. 네. 여자들보다. 저는 이제 그쪽에 헐. 조금 더 이제 계속 쪽가박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당해보진 않았지만 경험자들 얘기들이 예. 교통사고 날 때 보면 고양이가 라이트를 보면서 달려든답니다. 네.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엔 적대적으로 공격성이 드러나면서 네. 그런 경우를 들었습니다. 개 같은 경우는 야수성이 완전히 사라져서 아주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심지어 그 고양이과 야수들이 남자한테 달려드는 비율이 여자들하고 한 12대 1 정도라는 그런 뭐 연구 결과도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런 걸 보고, 이런가? 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그 언젠가 몇백 년 전부터 쭉 내려온 그 기억, 남자들한테 크고 작은 당한 그 기억이 유전돼 내려온 특성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들 해석하고 정리가 있습니다. 되는군요. 결론은 뭐냐면은 여자와 고양이가 비슷한 것은 그 아픔, 고통을 용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예전에 어렸을 때 그 귀신 나오는 영화들 보면 꼭 고양이가 나와요. 그죠? 한을 풀어주려고.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인식이 있었나 봐요. 과거에 한을 잊지 않고 아픈 맞아요. 격을 잊지 않고 개는 안 나오거든요. 그때 보통 고양이가 나오지. 고양이가 뭐 목숨이 9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여자들한테는 한을 맺게 하면 큰일 나겠어요. 그럼요. 오늘 같은 날은 서리가 내려서 좋긴 하지만 네. 자, 이 꽁하는 마음. 근데 요 표현이 워딩이 좀 약해요. 지금 우리가 이 다룬 걸로 보자면은 뭐 상처에 대한 아픈 기억. 예, 기억을 하여튼 여자는 잊지 오래 않는다. 가지- 잊지 않는다. 거의 상처 주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맙시다. 오늘은 동정심이라는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거는 아마 일반적으로 다들 공감하고 이해할 거예요. 칸트가 이미 그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동정심이 많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다. 남자들은 안 그런가요? 남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여성들의 모성애를 많이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 부분 왜 여자들은 나쁜 남자, 못된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실제로 일리가 있다고 그래요. 여성의 모성 본능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엔 또 여자들 경우에 좋은 남자와 나쁜 남자 둘이 있는데 주로 나쁜 남자를 많이 고른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근데 왜 그러냐? 거긴 또 모성 본능도 작동하지만 또 하나는 저 부분을 내가 좀 고쳐서 바로 바로 되겠지. 이런 생각이 착각이죠. 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같이 가려고 하고 남자는 앞서 가려고 하고 예.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를 만났는데 결국 나중에는 실망하고 헤어지죠. 왜? 남자가 안 바뀌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런 남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아까 앞에서 여자들은 고통에 익숙하다 하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예. 그것 때문에 면역력이 돼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고통을 찾아서 다니고 그럴 있지 수도 않나. 있겠네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하여튼 지금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여자들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또 여자분은 남자들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네.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이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동정심 부분에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무슨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일부러 도로에서 중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연출했는데 남자들 100명 중에 40명은 그냥 훅 지나가 버렸대요. 속도도 안 늦추고. 네. 그리고 40명은 그 부근에서는 속도를 많이 늦췄지만 슬금슬금 지나가고 조금 가다가는 금방 또 후루룩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 나머지 몇 명이 남았어요? 20명 남았나요? 남자들 100명 중에 20명이 멈췄는데 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멈췄는데 그 중에 4명만 가까운 경찰 관서나 119에 신고를 했다. 네. 그런데 여자들 경우에는 100명 중에 8명이 5분의 4가 멈춰서 무슨 일인가 그리고 필요한 도와줬다. 아, 네. 이 차이는 상당히 커요. 실험 결과가 아주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또 지금 그런 의심이 좀 들긴 했어요. 나이팅게일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슈바이처 물론 남자입니다. 슈바이처도 있어요. 예, 물론 예외적인 경우지만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차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형용어가 이런 게 붙어요. 감성적인 이들.
행동하는 이들, 감성적인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탁 들으면 감성적인 사람, 행동하는 사람들, 남자, 여자 구분이 가나요? 네. 네. 가겠죠? 네. 네. 감성적인 사람이 여자일 여자겠죠? 것 같고. 아무래도. 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남성들이겠죠. 일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무슨 뭐 성과 또는 결과 이런 것보다도 일단 네. 관계. 이 부분은 지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다뤘어요. 네. 주변 네. 사람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런 것이 또 여자들이 좀 따스하고 감성적인 그런 측면과도 네. 맥을 같이 하겠지요. 만약에 어린애가 한 5살 먹은 애가 뭐 어디서 뭐 넘어져서 무릎팍이 까여서 피를 좀 흘리면서 막 울고 온다. 그러면은 대개 두 부류로 묻는다고 그래요. 어디가 아프냐? 또 어떻게 물을까요? 누가 왜 그랬니? 그랬어? 누가 그랬냐? 왜 그랬어? 그런 정도. 네. 어디 다쳤냐 하는 쪽의 물음. 또 하나는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뭐 이런 두 부류로. 전자는 여성. 여성, 예, 엄마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따스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럼 여자도 여자한테서 따스함을 느끼나요? 맞아. 뭐,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고비님. 여자도 여자한테서 따스함을 여자가 느끼는. 따스한 그러겠죠. 존재라고 하면 여자도 여자한테 따스함을 느껴야 여자가 되는데. 또 아니요, 여자는 같은 여자한테 더 안 따뜻해요. 더 차가워요. 그렇죠. 바로 여자들끼리 네. 그 위계서열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남자들보다 따스함이라는 더. 게 결국 그냥 남자가 여자한테서 느끼는 그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갖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성이라고 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예를 들면 아이가 다쳤다, 어머 많이 다쳤니, 아프니 이렇게 바로바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타인의 눈에는 따뜻하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표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겠구나 해도 바로 표현을 안 하니까 네네. 그런 표현 능력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담이 중요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어요. 요 부분을 한 다음 시간쯤에 남자의 논리, 여자의 논리 그런 대목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지요. 네. 네, 그러면 좋습니다. 감성 자체가 여성이 더 따스한 거는 아니네요. 그쪽으로 경도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을 하고 충실하려고 하는 거지. 감성 자체가 따스한 거는 아니네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저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중요한 거는, 고담님의 의문이 궁금한 것이, 여자들이 따스한데, 여자들끼리 하도 따스하냐, 이제 그게 궁금하다는 모성 얘기 본능이 아니었어요? 있어서 따뜻할 네. 것이다라는 바탕을 깔고 일단 바라봐주는 관점도 크게 한몫을 할 것 같고요. 네네. 자, 요 대목은 정리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인 부류의 사람들, 여자들은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를 중시하고, 또 행동적인 사람, 남자들은 무엇을 왜, 참 크죠. 네. 무엇을 왜 하느냐, 이건 남성적인 사고방식. 네, 맞습니다. 네. 누구와 어떻게, 이것은 여성적인. 물론 감정적인 사람들이 행동하는 사람들보다 무슨 행동을 덜 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네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가 아프냐, 이것은 이제 감성적인 접근이에요. 또는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이거는 좀 남성적인. 고수님 동의해요? 이런.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남자들은 법칙을 만들고 여자들은 관행을 만든다. 썩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접하기 힘든 그런 생각인데, 한번 나중에 시간이 날 때면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과 우측이라는 측면에서 이 대목 하나만 좀 차이를 알아보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되겠네요. 우리 그 장기의 내부 신체 기관도 이 좌우가 딱 맞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죠? 네. 사람 얼굴도 왼쪽, 좌측, 우측이 다 달라요. 네네. 일반적으로 무슨 아름답다, 그럼 아름다움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냥 얼굴로 치자면은, 뭐 피부가 매끈하고 이런 거 말고. 좌측, 우측 대칭이. 예. 골고루기 맞는, 그럴 때, 예. 그게 고담님 중요해요. 전공이 또. 가령 뭐 왼쪽 눈은 뭐 작은데 오른쪽 눈은 크다. 이러면 이게 불균형이에요. 네.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모든 좌우는 대칭적인 게 거의 없어요. 다 달라요. 네. 심지어 남자 애들 사춘기 때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왜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을까?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그 말도 생각납니다. 네, 그걸 보고 궁금하긴 했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네. 그래서 우리 뇌도 그래요. 남자들은 좌뇌를 주로 많이 쓰고 여자들은 좌뇌, 우뇌를
골고루 쓴다고 합니다. 골고루. 이 뇌의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 행동의 차이가 많이 생겨나겠죠, 아무래도. 네네. 예, 감각, 지각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좌뇌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많이 합니까? 뭐, 말, 언어 능력, 단어, 숫자, 상징을 이용하는 솜씨. 이런 부분은 좌뇌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뇌는 듣기, 음악적인 능력, 청각, 감성, 네. 직관, 이런 네, 것들. 네. 남자들 경우에는 좌뇌가 특히 더 발달했기 때문에 감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여자에 비해서. 네. 직관도 떨어져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무시무시한 이야기 했어요. 네. 여자들의 직관은 남자들의 확실한 뭐 추론, 짐작보다도 더 무섭다. 네. 네, 뭐 그런 이야기. 자, 그 이외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몇몇 남았어요. 무슨 생각하는 경향, 그 다음에 실제로 소통 성향, 남자와 여자의 차이, 뭐 듣기의 차이, 또는 신체 언어의 차이 예전에 조금씩 나왔는데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남녀 간 차이 상당히 많고 깊어요. 네. 네.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네, 끝도 없습니다. 또 정말. 없습니다. 정말 한도 많아요. 끝도 한도 없죠. 끝도 없어요. 남녀 간 차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샴푸를 고를 때 남녀의 차이. 남자는 샴푸를 어떻게 골라요? 그냥 골라요. 그냥 골라. 샴푸라고 적혀 있기만 그냥 하면. 골라요. 가격 보고 가격 고릅니다. 보고, 근데 용량 여자는 보고, 거기 뭐 성분이 어떻고 뭐 향기 예. 맡아보고, 용기 보고. 한 20가지를 쫙 보고 고른다고 그래요. 평생 같이 산 할아버지가 할머니 불을 보면서 아들한테 여자 속을 어떻게 하냐고